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잡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빅데이터를 통한 빅머니 오늘도 시작하겠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순서로 제기가 되는지 먼저 헤드라인부터 확인하시죠. 수천억 원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세금 탈루 의혹과 비자금 조성을 의혹받고 있는 효성그룹이 오늘 오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지역의 기본 택시 요금이 내일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릅니다. 한 번에 600원이나 오르게 되는데요. 내일 새벽 4시부터 오르게 되니까 내일 택시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헤드라인 이 주제는 바로 10월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청첩장 상 많이 받으시죠? 겨울, 가을 이 성수기를 맞아서 결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고 투자의 방향을 읽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막강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MTN의 빅마우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의상 어떠세요? 10월의 신부신데요. 워낙 예쁘시니까요, 뭐. 네. 네, 오늘 주제가 저희 웨딩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화려하게 10월의 신부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뭐 이미 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웨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 결혼은 자기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기억나는 건 없지만 딱 기억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결혼식 날 되면 남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저 어르신들, 뭐 부모님이 아시는 분 나오면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한다고 90도 절하잖아요. 그렇죠. 하도 인사를 제가 많이 했더니 그냥 너무 허리가 아팠던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후배들 만나면은 너무 깊숙이 인사하지 말라 그러고 조언을 해야죠. 사실은 저는 뭐 올해 우리 회사에서만 거의 10명 가까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친구, 친척, 지인들 말도 못해요. 주말마다 바쁜데 우리 오디오 감독님 한 분도 다음 주 일요일에 결혼하셔가지고 엊그제 청첩장인지 청구서인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 청첩장인지 청구서인지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사실 듯하게 제가 얼마 전에 느껴지네요.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왜냐면 와이프한테 제가 공인인증서까지 뺏긴 상태라서 제 입출금 내역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의금을 전송한 걸 봤는데 와이프가 우리한테 얼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했냐며 저를 추궁할 정도로. 아내분이 이걸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그럼요. 네. 근데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한두 번은 눈물 감아 주시는데 이게 워낙 결혼식이 많으니까 와이프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주시는데 주시니까. 존칭어예요. 극존칭을 쓰시는 분이에요, 극존칭이에요. 정말. 받는 만큼 돌려준다. 네.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또 너무 상박하게 하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결혼식에 대한 문화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테지만 오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결혼 뒤에는 또 어떤 빅데이터가 숨겨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을은 더 이상 쓸쓸한 계절이 아니다. 청첩장 폭탄, 결혼 소식 러쉬. 가을 결혼 성수기를 맞아 주목받는 빅데이터 키워드는 무엇일까?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부터 리마인드 웨딩 시장까지 결혼과 관련된 세상 모든 빅데이터를 펼쳐보고 새로운 시각의 투자 방향을 이야기해본다. 네, 화면을 보니까 너무 떠오르고 좀 설레고 기억나고 하지만 다시 하려면 저걸 또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결혼과 관련한 몸풀기 시간이죠. 관련 검색어를 볼 텐데 오늘은 감성과 관련한 검색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위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저는 러블리한 단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도 있지만 반대, 고민, 갈등, 불행, 후회까지 있네요. 사실 보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MBC에서 하나요? 우리 결혼했어요 시리즈가 시즌 3, 4까지 막 나와서 많이 히트를 치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 공감하실 분이 어느 정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환상이죠. 그 우리 결혼했으네라는 건 정말 꿈 같은 얘기가 많고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혼하면서 남자건 여자건 총각이건 처녀때랑 완전히 바뀌는 게 결혼하면 정말 생활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죠. 아마 공감하신 분 정말 많을 텐데 실제 정말 처녀분들 이거 모릅니다. 정말 생활인이 되면 얼마나 생활이 각박해지고 앞서 이자도 얘기했지만 뭐 부조금 조금 더 했다고 좀 혼나고 이게 보면 맞아요. 총각들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이 총각들이 사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총각들과 유부남의 차이가 나는 게 총각들이 그럼요. 이제 주머니가 가벼워요. 왜냐면 그냥 항상 기분대로 막 쓰고 이러는데
결혼하면 가장으로서 너무 무거운 책임이 양쪽에 탁그 매겨져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밀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관련된 단어들이 고민이라든지 갈등, 뭐 불행 이런 얘기가 올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보니까 이 차트를 보니까 드는 생각이 오죽하면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런 명언을 남겼겠습니까? 결혼과 죽음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라. 근데 사실 그 결혼 얘기 하셨지만 결혼도 그렇지만 결혼식 자체 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결혼식 2번 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다는 생각한다는 얘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네. 이기찬 기자께서는 듣기로 굉장히 공처가라고 들었는데 그러세요? 저는요, 공처가가 아니라 제 인생의 목적이 와이프고요. 저의 인생의 멋지다. 종교이자. 네. 저 아시는 분 아시겠죠? 언론사들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수익적이지 어머나 않습니까? 지금 이규찬 기자의 사진 나오고 있어요. 진짜 사진. 네, 너무 저분이세요. 예쁘네요. 지금 되게 젊었을 때인가요? 몇 네. 년 전이에요? 지금 굉장히 우리 멋진데. 정준호 형님도 있는데. 네. 정준호 씨가 또 네, 하객으로 저희 또 친한 왔네요. 형님이시기 때문에 연애부터 네. 굉장히 친했죠. 네. 하여튼 우리 저 예쁜 와이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은데 사실 저희 얼마 전에 국장께서 밤에 그 술 한잔 하자고 부르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나가지 마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 대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와이프가 국장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부르시더라고요. 네. 뭐 이학영 의원께서 또 뭐 오래된 일이지만 뭐 결혼 사진 한 장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결혼식 건데 저도 지갑이 있을 텐데. 이게 온라인이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있을 텐데. 이게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애기 것봐 애들 것밖에 없고 결혼 사진 찍기 안 보이네 이게 또 좀. 이게 오래되면 이래요. 애들 사진으로 네, 다 대체가 그렇죠. 된다라는 거죠. 이제 생활하다 보면 중심이 아이들로 넘어가는 어쩔 거죠. 수가 없죠. 네. 뭐 저도 잠깐 공개를 하면 저도 뭐 꽤 그래도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벌써 2, 3년이 됐는데 사진을 벌써 봐도 뭐 굴욕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웬이구나.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여성들은 정말 그 화보네요. 결혼식 자체를 저게 인생 누군가요? 최대로 어머나 생각을 하고 그 남자들은 결혼식 시작부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 1위는 어떤 내용일까? 아까 저희가 차트 봤잖아요. 좀 행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1위 공개해 주세요. 네, 참 놀랍게도 이혼이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저는 이거 충분히 예상했고요. 사실 저보러 그 검색하라도 저도 이혼을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UN 통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한 25위권 정도 돼요.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그러니까 돌아온 싱글이죠. 요즘 돌싱이라는데 이혼한 인구가 한 2.5명에서 한 3명 정도, 3.0명까지 가고 있어요. 다만 그나마 고점에서 조금 떨어지는 추세에서 안도하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죠? 그 금요일 날 보면 그 KBS에서 그 사랑과 전쟁 하잖아요. 네, 시청률이 맞아요. 꾸준히 그 높잖아요. 유명하죠, 거기 보면 사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그게 법적 이혼을 보면 이혼 수기 제도인데 사실 그 제도 나온 다음에 그 이혼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맞아요. 진짜 있어요. 에이 승질나 때려쳐 하려다가 4주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면 그 사이에 조금 하도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네. 그래도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OECD의 또 통계인데 1시간에요. 대한민국에서 1시간에 14쌍이나 이혼 도장을 찍고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을 얼마만큼 한 데에 비해서 이혼한 커플이 많냐 보면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2%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0쌍이 결혼하는 해에 있으면 33쌍 정도 이혼하거든요. 그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한 30위권에 듭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뭐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좀 아쉬운 게 복잡하네요. 그 이혼하실 분들 얼마 전에 한 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가정법원 앞에서 그 결혼하실 분들 미리 견학을 와서 한 2시간만 있어 보라는 거예요. 이혼하면서 그 앞에서 서로 싸우고 쌍욕하는 사람들 보면서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좀 알 수 있다로 정말 1시간에 14쌍 이해가 되네요. 사실 보면 결혼 정보 업체들 은혜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결혼 여러 가지 시장이 있을 텐데 사실 보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혼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이혼한 분이 예전에 혼자 살았지만 또 재혼이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재혼 시장이 또 형성돼 있지 않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줄도산하는 업체들 엄청 많을 거고요. 재혼 시장이 떠오른다. 네,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예전에 공부를 미국 갔을 때 보면 TV 광고에 보면은요 깜짝 놀란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했다는 TV 광고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가 그만큼 많은 게 이혼에 고민되느냐는 게 TV 광고에 버젓이 나와요. 전화만 알려주고 최대한 보상받고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변호사가 워낙 미국에서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알게 모를 게 많을 거고요. 혹시 또 제가 생활의 팁 하나 드릴까요? 제 정도 나이 되면 결혼하고
살고 뭐 15년 뭐 그런 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모처럼 동창회나 이런 데 친구들 만나갖고 뭐 여자건 남자건 마찬가지 이거 이 말은 절대 금기셔야 되는 말이 있어요. 너 뭐 와이프랑 잘 사냐? 너희 남편 요즘 잘 사냐? 이런 얘기하면은요 완전히 그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워낙 많은 게 사회적 현상이죠. 아니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했다 이혼할 때는 인내력 부족 때문에 하지만 재혼을 할 때는 기억력 부족 때문에 한다고. 사실 저는 재혼하신 분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오히려. 특히 또 한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재혼을 한 분들의 이혼율이요 통계를 보면 초혼보다 더 많아요. 한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번 해본 길은 또 쉽게들 가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결혼정보업체들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해요. 사실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니까 어떤 생각 있고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이제 결혼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사람들 따지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사랑하는 사람 인생 한 번 하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해야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한다면 더 신중해야 되니까 그래서인지 결혼정보업체 가는 데가 많아졌고 2000년대 초에는 한 500억 원 규모였던 이 결혼정보업체 시장이요. 작년에 1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다고. 두 배가 됐네요. 네, 대단하죠. 그런데 업체 수가 무려 1193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회원 수가 11만 명인데 업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듀오 이런데 선우 네네. 이런데 유명한데 그 말 알고도 1000개가 넘는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만한 데가 이제 듀오라든지 가연, 뭐 닥스클럽, 선우 이런 데가 좀 아는데 이게 좀 메이저가 한 6개 업체 된다 그러네요. 이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전체 한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영세한 업체들인데요. 지금 연평균 성장률만 따져봐도 한 15% 되니까 이대로만 2015년 가면 1,700억 원대까지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합니다. 네. 아니 결혼 업체 수가 1,200개. 와, 대단하지 상상을 않습니까? 초월하는데 아마 뭐 다문화 신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셀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도 예. 많고요. 네. 글로벌 시장까지 있으니까 뭐 맞아요. 지점도 많이 브랜치도 생길 거고요. 어제였죠. 박진영 씨, 가수 박진영 씨가 결혼 소식이 들리던데요. 박진영 씨도 재혼이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방금 조언을 무슨 재혼 하셨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결혼인 박진영 건 씨, 뭐.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 스타들의 결혼은 대중들에게 언제나 관심거리이고 그 화려한 조명을 받는데 그 이병헌, 이민정 씨가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화려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사실 그때 그 대단하죠. 결혼비용만도 그때 뉴스에 막 뜬 거 보니까 아마 1억 5천만 원 들었고요. 밥값만요. 밥값만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꽃 장식하는 것도 뭐 수천만 원 들었겠죠. 아마 2천만 원 들지 대단하네요.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면 그 호텔도 돈을 벌었겠지만은요. 이민정 씨가 결혼식에서 입은 옷 뭐 바로 뜨다잖아요. 뭐 5천만 원이다. 그리고 고소영 씨가 예전에 무슨 옷 바로 뜬다는 만큼 그만큼 시장 자체가 커져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이보영 씨가 그 결혼하면서 웨딩 촬영을 뭐 스페인 갔다 왔다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것도 하루짜리로 갔다 왔다 하거든요. 정말 그런 거만 하면 웨딩 시장도 그 사진 그런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거는 사실 1억 5천만 원 갖고 뭐 뭐라 그럴 것도 없는 게 2011년인가요? 세계의 결혼식이라 그래갖고요. 영국의 윌리엄 왕자랑 케이트 맞아요. 있잖아요. 결혼은 한마디로 왕실 결혼. 대박이었는데 그 들어간 돈만 뭐 1,000억 원 이상이라 그래서 일부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죠. 사실은 1,000억 원이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만 왕 아닙니까? 왕실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사실 영국 경제가 침체된 걸 고려해서 좀 저렴하게 알뜰하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네. 그 정도인데 사실 왕실의 결혼이요 단순하게 그냥 개인의 결혼이 아니에요. 올림픽 그렇죠. 같은 대단한 이벤트고 심지어 이 덕분에 경제적 효과도 상당합니다. 1억 6,300만 파운드 무려 2,780억 원어치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고요. 게다가 영국 내에서만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이 결혼식 보겠다고 왔으니까 이 관광객으로 인한 효과만 해도 상당했던 거죠. 그 중계권도 다 팔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죠. 이제 그 중계를 받고 저는 CNN 이런 데서 봤었는데 그거 다 봤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 그 로얄 베비라 그래갖고 또 그 애를 네. 낳잖아요. 그때도 관련 산업 해갖고 뭐 옷이라든가요, 그 유모차 이런 것들은 엄청 떴죠. 아, 네. 사실 이 네. 그 중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글에서요 1년 동안 계속 웨딩을 검색하면요 시즌이 그렇게 일정해요. 왜냐하면 1년에 결혼하는 퍼플이 항상 비슷하니까요. 근데 2011년 5월 그때만 유난히 웨딩에 대한 검색이 급증했었고 심지어 그 결혼식 본 사람들이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몇 명이나 봤을 것 같으세요? 보세요. 한 10억 명 보지 않았나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의 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상황이니까. 1억 명 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 중계 방송 본 사람들, 유튜브 본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걸 봤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요새는 스타들이 뭐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좀 의미 있고 간소한 결혼식도 많이 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효리 씨가 네. 아주 간소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4명 간단하죠. 그 정말 가족들을 모아놓고 소규모를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돈을 벌어서 제주도에 땅도 사야죠. 제주도에 별장도 지어야죠. 그리고 하객들 그 비행기로 다 모셨을 거 아니야. 그럼 돈 들으니까 뭐 예.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간소하려면 네.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간소하면 거죠. 제주도에 땅부터 사야죠. 근데 제 친구는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웨딩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뿌리신 거 다 걷어야 된다고 그런 것도 그래서 있어요. 결국 못했는데 이제 문화가 좀 바꿔야 되겠죠? 사실 예. 그 일본만 해도요. 그 한 100명 정도 안팎만 초청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청첩장 주면 굉장한 결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프라이빗한 결혼식이 좀 대세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식사 대접하고 잔치 벌이고 약간 이런 쪽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련 산업도 이런 쪽으로 좀 치중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듭니다. 결혼과 관련한 행복하고 긍정적인 단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빅데이터 로드맵 돌려보겠습니다. 결혼과 관련한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역시 뭐 남자들의 집장만 때문에 이제 전세 보이고요. 혼수, 신혼여행, 호텔 축의금, 웨딩드레스, 여자들이 이 스드메이에도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계절도 계절이긴 한데 제가 정말 왜 우리 회사만 이렇게 결혼식 많나 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실제로 결혼이 많이 늘었어요. 통계청 자료 봤더니 5월부터 3개월 연속 결혼이 급증을 했고요. 한여름인 7월에도 무려 2만 7천여 쌍이 결혼했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인가요? 뭐 이런 쌍춘년 그런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해도 아님에도 사실 작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5년 만에 최저로 결혼이 줄었는데 좀 네. 밀었구나, 올해 많이 올해로. 늘어간 걸 보니까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려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정작 문제가 결혼 커플 늘었잖아요. 그럼 결혼하는 커플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못 살 거 아니에요. 어디 집을 가서 구해야 어디 되잖아요.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세를 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세난이 요즘에 심각해졌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다 해서 새로 짓는 집은 없죠. 그런데 결혼한 커플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114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8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좀 전셋집, 그 신혼부부들이 주로 찾는 전셋집이 20%나 물량이 네. 줄었다고 해요. 이게 뭐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늘었는데 전세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트렌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결혼식과 전세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열심히 치른 다음에 신혼생활 하려면 전셋집 필요하니까 같이 움직이는데 올해만 유난히 결혼식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전세 검색량이 늘었다는 거죠. 아니, 저 지금 일화를 말씀드리면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저도 전세가 이제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1억이 올랐어요. 지금 아이고. 저희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보금자리들이 많은데 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데 없어요? 사실 저는 이 전세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좀 구해야 되고 금융상품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금융상품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추천할 만한 게 있나 봤어요. 또 목돈 안 드는 전세라고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내용만 들으면 괜찮아요. 뭐냐면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부부가 2억 6천까지 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보증을 집주인이 서줘야 돼요. 보증을 집주인이 서주고 전세. 그러면 도망가면 자기 돈 날리는 거잖아요. 아니, 가뜩이나 뭐 전세나 없다고 하는데 뭐 와서 보증서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지 5개월 됐는데 실제로 빌려간 사람이 100여 쌍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누가 만들었나 이런 제도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워낙 정말 안 되니까 실효성이 네. 의심되는. 없어요. 그래서 8월 28일 날 828 대책 파리파 나왔잖아요. 대책 나왔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전세 구하기 힘들지 그럼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착잡합니다. 어떤 요새 지역이 좀 뜨고 있나요? 그래서 그나마 좀 저 추천하고 싶은 게 1억 5천만 원 이하의 집을 구하려고 하면 아파트를 좀 포기하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연희동. 제가 29살에 집을 샀거든요. 와, 어디서 네. 샀겠어요? 연희동 빌라를 샀어요. 예. 아파트 샀으면 사실 불가능한데 아직도 너무 이 동네가 좋아서 이사를 안 가고 있어요. 이 동네가 왜 좋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살고 계셔서 넓은 잔도주택 좋아하시니까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아파트가 없고 한적한 주택가고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저렴한 빌라를 구하기 딱 좋은
게다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교통도 좋고요. 보니까 제가 사실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동네 살았는데 보니까 전 대통령이 있으면서 치안이 될 거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러니까 잡범들도 없을 것이고요. 아, 맞아요. 근데 아마 개발이 안 됐다는 거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한 30년 전에 있던 그 쇼핑몰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살아가시고 비슷하더라고. 중국집도 아직도 그대로 있고. 맞아요. 네. 그쪽 연희동 그쪽에 유치원 출신이시잖아요. 뭐그 동네죠. 네. 근데 사실 빌라 싫어하시는 분 이유가 뭐 인테리어 후지고 네, 그런 얘기가 좀 많아서. 맞아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누군가 집중해주건 본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올해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한생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었고 앞서 제가 깜짝 놀란 게 8월 달까지 해서 약간 꺾였다 그러잖아요.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가전제품 사야 되잖아요. 롯데하이마트가 나중에 쳐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8월에 고점하고 지금 꺾였어요. 아. 뭐 딱 그 말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딱 말씀드렸는데 혼수 자, 제품이군요. 그래서 결혼 성수기 하면 봄, 가을이잖아요. 이때 전세외에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혼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드리면 혼수 시장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살건 둘이 살건 누군가는 방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퍼니시드로 돼야 모든 게 들어있죠. 아. 쉽게 해서 우리나라 말은 풀 옵션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풀 옵션. 네, 몸만 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룸만 제외하고는요, 풀 옵션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침대도 사야죠. 뭐 침대 뭐 이불을 사야 되고요. TV 사야죠. 냉장고, 세탁기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하이마트라든가요. 그리고 가구점, 뭐 아현도 이런 데 하면 딱 있잖아요. 강남의 단지 이런 데 가면. 그리고 보면 다 그때마다 혼수 특별전 이렇게 쫙 해놓은 것이 기정사실이죠. 사실 그 혼수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예전의 혼수랑 요즘의 혼수가 조금 품목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일단 당연히 큰 TV를 원하니까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예전에 항상 진공청소기 하나씩 가져가던 걸요. 요즘 안 가져가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걸 나보고 청소하라는 건데 누가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네. 맞벌이하시 바쁘기도 하고 남자한테 하라 네. 그러면 그거 밀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품목별로 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얘기 안 했는데 한 번요. 로봇 청소기 이걸 사셔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로봇 청소기가 모뉴엘이라는 국내 회사가 있는데요. 요즘에 장사 굉장히 잘 된다 그래요. 신혼부부들에게 필수 혼수품이 됐는데 사실 이 모뉴엘이요. 그 로봇 청소기를 수출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유럽은 잘 되는데 중국에서만 안 팔린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에서는 그냥 로봇 청소기보다는 인건비가 더 싸서 그냥 가정을 쓰면 된다. 네, 저는 조금 늦었네요. 저는 최근에 구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요새 조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에. 맞아요. 주인이. 사실 저 아까 한국 네. 제품 얘기는 사실 저는 아이로봇이라고 외국 걸 쓰는데 네. 이게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딱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어르신들 오면 야 이거 누가 청소 제대로 되냐고 나서 핍박을 뭐라 그러신 분 계세요. 근데 예전에 보면 세탁기도 안 믿으셨는데 요즘 다 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죠. 지금 로봇 청소기가 제가 여태까지 산 제품 중에 하나의 가성비가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혼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수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최근에 2세를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세 혼수군요.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흠이 아니고 오히려 요새는 결혼 연령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계획을 해서 미리 혼수로 장만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확실히 신랑 신부 나이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성분들 이제 30 전에 결혼하시면 오히려 드물어질 정도가 되니까. 근데 여성분들 이런 게 있어요. 뭐 결혼할 때 되면 아직도 너무 좀 더 여유가 있는데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다가 결혼 딱 하고 나서는 무슨 생각 드시냐면 아이가 생각하니까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 딱 받고 나면은 아이를 좀 미리 가질까?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계획 임신. 그래서 사실 그 유명한 장동건 고소영 부부도 네. 결혼 전에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계획 임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 아닌가?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뭐 내부적인 건 모르겠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말 얼마나 많으냐면 10커플 중에 3커플이 지금 혼전 임신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뭐라 할 게 없는 게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불임이 많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뭐 대세죠. 왜냐하면 그런 게 워낙 많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발전한 것이 우리 그 스펌뱅크라고 그래서요. 정자를 보관하는 것도 있고요. 정자 도네이션에서 정자 기증하는 것도 있고요. 워낙 외국은 역시 앞서가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뭐든지. 앞서요. 네. 그리고 워낙 많으니까 드라마나 영화 이런 쪽에 워낙 소재가 많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억도 안 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스펌 제공했는데 오늘 갑자기 애가 찾아오고요. 자기의
그 바이올로직 그 생물학적 아버지다. 그래서 그렇죠. 영어로는 생물학적 아버지, 키워준 아버지 이런 것들의 용어가 드라마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워낙에 불임이 심각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불임 관련 산업이 많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불임 센터가 요즘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유명 연예인들도 결혼하신 뒤에 암암리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의료 관광이 성형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성형만이 아니라 불임 센터 이쪽에 많이 오세요. 특히 외국인들 가운데서는 해외엔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한국에 잘 돼 있다고 산부인과 한국으로 오는데 오셔가지고 불임 치료도 받고 아예 애를 낳고 산후조리까지 해가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요. 해외에서 불임 시술을 할 때는 비용을 나라가 전액대주고 심지어 불임 시술 받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20주 동안에 체류비까지 지원해 주니까 요즘 중동 특수라고 예전에 건설 쪽에서 있었던 얘기가 이 불임센터 쪽에서는 이쪽 불임 쪽으로 그 중동 특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번에 뭐 신한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의료 관광으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결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혼식 자체가 우리가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요새 심각한데 결혼식장이 갑의 횡포로서 그렇게 좀 심각성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남자들이 섭섭할 정도로 여성분들은 결혼 메리지보다 웨딩, 보세요. 결혼식 계약금 환급 하시잖아요. 거절 횡포, 계약 규정에 역시 뭐 횡포에 대한 울상짓는 예비 부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부들이 결혼식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예식장들이 더 횡패를 부리고 거기다 대고 뭔가 겁을 주고 패키지로 안 하면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묶어서 팔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저와지려면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과 관련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이제 딱 한 종목 두 분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한경 위원께서 공개해 주세요. 네, 저도 오늘도 약간 의외 주식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바로 LG전자입니다. 왜냐하면 LG전자는 뭐 대표 스마트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색 가전이라서 가전업체 아닙니까? 근데 보면 결혼 시장만 있다, 초음마라고 끝난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 주가 이거 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결혼하죠, 돌싱인다 하면 대부분이 혼자 살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또 재혼하죠. 이런 분들이 보면 결혼, 돌싱, 재혼 모두 다 웰컴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물건 사는 거, 재혼을 하는데 예전 쓰던 물건 또 쓰나요? 그렇죠. 새로운 거 사는 거예요. 전 남편과 함께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전 남편 전문가가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결혼, 돌싱, 재혼, 또 이혼, 재혼 이럴 때마다 L전자 이런 가전업체가 돈을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재밌네요. 자,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예. 저의 딱한 종목은 바로 차바이오 N입니다. 불임.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이 그 차바이오 N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불임병원이에요. 어디다 전왔냐? 미국 LA에 전왔는데 현재 불임 이게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현재도 거의 독보적인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병원 매출만 해서 뭐 작년에 2,500억 가까이 났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굉장히 매출이 좋아서 이 불임 관련된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바이오 N이 굉장히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비긴을 뽑아볼까요? 어제 우리가 대체 휴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14년에 이 휴일 포텐이 터진다라고 했잖아요. 관련한 종목 아이디 인머니님께서 역시 주말 휴일하면 CJ, CGV죠. 극장 가냐고. 네, 얘기해 주셨고 황재 옥사님께서는 강원랜드 아닐까요? 라고 의견 줬습니다. 그럴 수 오늘의 있겠네요. 비긴으로는 인머니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혼 웨딩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한 종목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준비했으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결혼 얘기하냐고요. 저도 20년 전에 결혼했는데 다 갑자기 또 아내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뜬금없이 드네요. 네, 캐나다에 좀 계시니까 네. 좀 떨어져 계시죠? 네. 우리 와이프가 딱 그 말했어요. 결혼식 너무 힘들어서 다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저 데리고 산다고. 네. 저는 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 문화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록 꼭 행복하셔야 돼요, 두 분.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빅번이 다음 주 월요일에 11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